고노다로가 방위상으로 임명되는 이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인 징용국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 한국의 일본의 입장을 엄격하게 제시한 자세를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큰 소리를 치며 결례를 범하고 막말을 서슴없이 해온 행태를 인정해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고노는 지난 7월 난간표 주일 한국 대사가 발언하는 도중 말을 끊으면서 한국 정부로부터 외교적 결례라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국가 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고, 한국은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을 조롱하며 한국 취재진 카메라를 보고 캐논과 니콘 카메라 아니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친한파로 알려진 고노다로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비판했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탈원전하자며 소신파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아베 내각에 중용되자 고노다로는 그동안의 모든 입장을 뒤바꾸며 아베의 눈치에 맞는 행동으로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한 일본인은 과거 탈원전을 외치던 야마모토 타로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면 바로 차단당한다고 했는데, 고노는 자신의 의견이 맞지 않는 이들을 모조리 SNS에서 차단한다면서 블록 다로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고노다마를 했던 아버지 고노 요에이도 아들의 행보를 걱정했는데, 일각에서는 고노다로는 아베 뒤를 이을 총리가 되려는 권력욕에 눈이 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한일 갈등 속에서 이딴 외교적 결례를 부른 고노에게 책임을 물어 경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경질이 아니라 주요 장관 중 하나인 방위상으로 더 큰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문무과학상에는 우익 성향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를 임명했습니다. 하기우다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전하는 기부금을 전달하는 집사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를 폄하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다마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보낸 화학물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며 북한 유입설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기우다는 아베의 지략가로 알려져 있지만 북한 유입설을 내세우며 일본의 입장을 더 난처하게 만들며 혼란을 주었습니다.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 후임에는 모테기 도시미스가 임명되었습니다. 이 인물은 고노다로보다 더 심한 버러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자들도 곁에 가기 꺼릴 정도로 다혈질로 유명합니다. 과거 관료와의 협의 자리에서 자신과 박자가 안 맞아 자료를 넘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버럭 시끄럽다며 큰 소리로 윽박질렀다고 했습니다. 모테기의 별명은 파와하라맨입니다. 파와하라란 권력과 괴롭힘의 합성어로 일본 내에서 상사의 괴롭힘을 지칭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는 우익단체 일본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에 몸담고 있어 주요 역사 이슈와 관련해 한국과의 갈등의 골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는 인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개각에 한국의 경제 도발을 주도한 고노다로, 하기우다, 모테기를 전면에 포진하면서 한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베는 기업과 헌법을 고쳐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한국과의 갈등을 이용하겠다는 전략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베 내각의 외교 전문가의 말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는 당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0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16일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를 공식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유엔 산하 조직으로 세계 150여 개국이 가입된 원자력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입니다. IAEA 총회 첫날 문미혁 과기정통부 1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오염수 처리에 대한 국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 세계 국가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해양 방출로 인해서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태평양 연안의 주변국들도 이에 당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들과 공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6일 외무성 마스모토 고이치로 국제원자력 협력 실정은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애꿎은 소문으로 인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염수가 점점 안전해지고 있고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출신 노벨 평화상 후보자이며 방사능 분야 세계 최정상급 전문가인 헬렌 칼데콧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방출하겠다고 나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은 태평양과 주변 바다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세슘이나 스트론튬 90과 같은 굉장히 위험한 방사성 물질 대부분을 없앴다고 말했지만 이는 거짓말입니다. 그는 일본이 방출하려는 물에는 암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이 엄청나게 들어있다며, 트리튬은 수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제거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연구진들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7달 뒤에는 제주도에 도달하고 588일이 되면 우리나라 바다 전역이 오염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먹이 사슬에 따라서 소금, 미역, 해초류 등을 비롯해 물고기와 관련된 식품들은 모두 방사능에 오염되고, 이것을 먹는 우리 국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강력한 경고와 주변국들의 우려가 있는데도 일본이 이 방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비용이 싸기 때문입니다.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350억 원이 소요되고 7년 4개월이 걸리지만 원자력 업체들이 제안한 방사성 물질 제거 기술은 최소 2조 4천억 원에서 최대 214조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5개 방안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값싼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향후 국제조사단을 구성해 일본 측에 현장 공개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 중국, 캐나다, 미국, 대만 등 태평양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알려 공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이원영 에너지 전환 포럼 사무처장은 오히려 주변국들에게 먼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쿠로시오 해류가 필리핀에서 시작해 일본, 러시아,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으로 적도를 둘러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약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3, 4개월쯤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 쪽에서 세슘이 검출됐고 1, 2년 뒤에 동해에서 세슘 농도가 높아진 바 있었습니다.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하면 우리보다 미국이나 태평양 연안 섬 국가들에게 피해가 먼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어나시키면 각국의 환경단체와 국민들은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